토트넘의 주장이자 한국의 리빙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27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리그 13호 골을 넣는 등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5위를 유지하여 4위 아스톤빌라와의 승점차를 2점으로 줄였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시즌 초와 같이 부상을 입은 히살리송을 대신해 원톱으로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손흥민 원톱 카드는 승리 보증 수표와 다름없었죠. 축구도사 모드였던 손흥민 선수는 팀 전체의 공격을 주도하였는데 3번의 킬러 패스와 1번의 빅찬스 메이킹, 그리고 후반 88분 한 골을 기록하여 팀 내 최고 평점 8.6점을 부여받으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원톱으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비단 득점뿐만 아니라 팀의 유기적인 패스 연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요. 사실상 3번의 킬러 패스는 모두 골로 연결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예리했었습니다. 전반 17분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킥 찬스가 무산되었고 역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합 중 흘러나온 공을 지체 없이 침투하던 베르너를 향해 미친 왼발 패스로 건네주었습니다. 침착하게 공을 받은 베르너는 빠른 스피드를 살려 하프라인까지 끌고 올라갔지만 정확한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결국 각을 좁혀 나온 존스톤 키퍼에게 막혀버렸습니다. 미친 패스에 이은 진짜 미친 마무리. 후반 61분에도 손흥민 선수의 킬패스가 또 한 번 나왔는데요. 클룹세스키의 빠른 패스를 몸방향을 틀면서 정확하게 왼발로 트래핑하였고 반박자 빠른 패스로 왼쪽에서 침투하던 베르너에게 정확하게 찔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받고 불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베르너의 위치 확인 그리고 다음 패스 동작까지 모두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죠. 그러나 베르너는 이번 기회도 역시나 놓쳐버렸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중국 해설위원들은 우레이 전용 멘트인 아이야를 남발할 만큼 너무나 아쉬운 슈팅 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변에는 손흥민이 없다는 슬픈 사실. 후반 64분에도 좋은 패스를 건넨 손흥민 선수이지만 브레넌 존슨의 슈팅이 구장 천장을 뚫고 지나가면서 결국 아쉽게도 어시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3어시까지는 아니어도 2어시 정도는 충분히 나와줬어야 하는 꿀패스였죠. 아무래도 베르너는 쳐 혼나야 되지 않을까. 아마 곧 보게 될 썸네일 제목에 빡친 영국 여왕 부활의 베르너 사형 선고가 있을지도. 그러나 베르너도 결국은 골을 기록하였는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후반 76분 베르너가 기록한 팀의 첫 번째 득점이자 동점골도 손흥민 선수의 높은 축구 지능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브레넌 존슨이 사이드에서 공을 탈취해 크로스로 올릴 당시 손흥민 선수는 침투하는 움직임을 취하다 다시 컷백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몸을 돌렸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를 집중 마크하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3명이 모두 손흥민 선수를 따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가 컷백이 아닌 일직선 수직 방향으로 올라갔고 이에 침투하던 베르너가 손쉽게 골을 넣을 수가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공을 터치하지 않더라도 그의 높은 축구지능 그리고 공격수로서의 그의 영향력이 득점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 88분 기어이 득점까지 기록하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3어시의 마일리지가 쌓여서 결국 득점이 되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튕겨져 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다가가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손흥민 선수의 동물적인 감각과 높은 집중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던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수 리차즈는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 동작을 취할 때까지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보다 후방에 있었던 리차즈였지만 그 짧은 순간 위치가 뒤바뀌어 손흥민 선수의 뒤만 바라보고 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미 들어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유의 스프린트 포즈를 취하며 순식간에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도달한 손흥민 선수는 침착하게 골문 오른쪽 하단을 겨냥하여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존스톤 키퍼가 만반의 준비를 하였지만 키퍼를 완벽하게 속였던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그대로 골로 연결되었죠.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에 능한 선수라는 것을 골키퍼도 알았을 텐데 왜 존스톤 키퍼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몸을 틀었을까요? 이 역시 손흥민 선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카메라 후방 앵글에서 본 손흥민 선수는 슈팅 직전에 왼쪽 골문 하단을 한번 바라보는 시선 페이크를 주고 오른쪽으로 슈팅해 골키퍼를 완전 속였던 것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골이었죠. 이에 미국 스포츠 매체 CNBC의 해설위원인 팀 하워드 역시 경이로운 장면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Without question, just really kind of decisive, good technique, finds the corner of the net.
nice win for Tottenham. 한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중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1대1 골을 놓치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1대1 골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베테랑 손흥민은 이 명단에 절대 속하지 않는다. 손흥민, 제가 지난번엔 서로 하는 패스를 알려줬는데 이번엔 그냥 혼자 킬 패스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손흥민 슈팅 능력은 정말 최고네요. 손흥민을 본 다음 베르너를 한번 봐봐요. 비교조차 안 돼요. 최고의 아시아 선수 손흥민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하네요. 88분 그의 질주 능력을 봐라. 손흥민님은 허벅지가 정말 대단하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미소와 함께 득점과 승리의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강철 멘탈의 손흥민은 경기장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높여 세웠습니다. That was your first goal since returning from the Asian Cup. So how pleased are you to have scored again? Yeah, it's always good to help the team. Most importantly, that we got the 3 points, and yeah, especially when you're 1-0 down and you kind of someone have to step up. Then every captain that steps out, and matters to give a fantastic assist to Christian Kuti, and Kuti scored amazing goal. And look, Brendan, as I said before, did a fantastic cameo when he came on from the bench. I think that's what we need everybody. So yeah, I'm very pleased. I'm very happy. That helps the team to get a 3 points, very important 3 points. And when you needed your captain to really seal the game, you knew he was going to score there, didn't you? Yeah, I thought all 3 of our leaders were outstanding. I mean, Matters and Romero involved in the second goal. Obviously, Sonny with the 3rd goal, and I thought again, it's for them. It's a credit to them that they got a really strong mentality and they lead by example, not just by words. And they all stood up really well when we needed them. 손흥민 선수는 이날 득점으로 리그 13호 골이자 크리스탈 팰리스전 9호 골, 그리고 역대 유럽 커리어 통산 득점 아시아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막심 샤스키흐가 지니고 있던 206골을 넘어서서 단독 아시아 역대 최다 득점에 등극한 것인데요. 사실 막심 샤스키흐의 기록은 우크라이나, 우즈벡, 러시아와 같은 동유럽권 리그에서 세운 것으로 전체 통산 득점 기록이 독일과 잉글랜드의 일부 리그로만 형성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비교 불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L 역대 선수로 넓혀 보았을 때에는 손흥민 선수는 116골을 기록하여 리버풀의 레전드이자 EPL에서만 18시즌을 뛰었던 스티븐 제러드와 단 4골 차로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빙 레전드 그 자체이죠. 현재 손흥민 선수는 EPL 진출 이후 역대 2번째로 빠른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솔직히 아시안컵만 아니었어도 지금 홀란드와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에 토트넘에서는 팀의 상징이자 토트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손흥민 선수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해외 매체 커프 옵사이드에 따르면 2025년 계약이 만료되는 토트넘의 에이스를 붙잡기 위해 구단 사상 최고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치는 한국의 에이스이자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시대의 핵심 선수임을 입증해내었고, 지난 여름 케인이 떠나는 것을 본 토트넘 팬들은 만약 손흥민도 잃게 된다면 공황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현재 스퍼스 스쿼드의 선임 멤버로서 그는 다가오는 시즌 동안 팀의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그의 재계약은 중요성을 고려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지난 시즌 토트넘이 케인에게 제시했던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주급 7억 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토트넘은 팀의 상징이었던 케인을 붙잡기 위해 은퇴 후 일자리 보장과 함께 주급 7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라이언 메이슨이나 저메인 데포처럼 코치를 맡거나 레들리 킹 같은 앰버서더가 가능한 옵션이었죠. 그러나 팀의 상징이었던 케인은 그렇게 바이른 미넨으로 떠나버렸고, 현재 토트넘에 남아있는 월드클래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어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팀의 상징적 선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19만 파운드, 주급 3억 2천만 원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 시 최소 35만 파운드에서 최대 42만 파운드의 주급으로 팀 레전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EPL에 진출했던 2013년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주장이나 EPL의 득점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적한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의 둔감한 오프더블 움직임, 부정확한 패스, 기복적인 플레이를 지적하며 그가 EPL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보인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끝없는 노력과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지적받은 모든 단점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해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은 끝없이 발전하는 선수라는 것이죠. 지난 11년 동안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누누, 포스테코글루 등 수많은 감독들의 다양한 전술과 다양한 포지션 요구에서도 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 노력해나가는데요. 현재 오프더블 움직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시즌 연속으로 10-10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과 양발로 구사하는 드리블, 온더볼, 퍼스트 터치, 거기다 메잘라, 풀메, 윙포, 최전방 공격수 등 사실상 모든 공격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능력까지 보유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인성과 노력까지 겸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탁구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 손흥민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뭐 보면 멱살 잡힐만 했죠. 오늘의 한 줄 평, 손흥민 원톱의 치명적인 단점, 손흥민이 윙으로 못 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